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악재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뭐가 지금 밥캣을 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붙여준다 그죠? 그래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올라갔고, 그쵸? 금요일 시세입니다. 지금 토요일이고요. 23.9%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4%딱 빠졌습니다. 왜 4% 빠졌을까요? 이쪽에서의 매수 청구권을 발동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규모가 6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요 회사 측에서는 발동시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뭐 굳이 뭐 회사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알짜 기업인 두산 마켓을 떼가지고 로보틱스 밑으로 붙이니까 악재가 아니냐. 표면상으로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로보틱스에 주식을 받아와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밑에는 두산 밥캣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가 밥캣을 이용했을 때 더 성장하는 그런 폭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밥캣을 떼서 이쪽에다 붙여주는 대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습니다. 물론 1대1 비율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받는 건 아니에요. 0.65%. 그렇죠. 거의 한 65% 정도의 평가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상승세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평가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중요한 내용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밥캣을 떼어내고 그리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이후에 원전 플러스 에너지 이쪽에 대한 집중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서의 그 그룹을 재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하고 요 최상단에 두산. 그러니까 두산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로보틱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두산.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건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 요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좋은데 에너빌리티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에너빌리티 자체는 밥캣을 떼어내면서 뭔가 조금 이 개별 역량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미증시에서 마감된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SMR의 급등, SMR이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 SMR 관련된 이런 그 이슈나 호재거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부족 사태가 미국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서 자 그냥 무조건 매수하세요. 그게 아니라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뭐 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고평가 받았었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밥캣에 대한 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밥캣 때니까 뭐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됐다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6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는 가격 위주로만 보고 매매를 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산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뭐 고가에서 매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매도한 결과 4.5% 뭐 크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한 며칠 보유하니까 한 4.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여기 5월 달이죠. 5월 달 구간에 1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원전 관련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다음 주에 매수 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23% 그리고 며칠 전에 매도한 결과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조차도 제가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가격 위주로 보는 내용을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8일 대한전선도 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쵸? 금요일날 4% 빠졌지만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11% 강세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실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공략한 결과 며칠 동안 거의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5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제 계좌를 오픈해가면서 제 매매 타점까지 보여드려가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제가 두산 보여드렸죠.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기술을 매도하고 나서 매수 지금 보유 중이고요.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매수를 했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터지면서 4% 정도 빠진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고요. 다음 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21,500원 이상 또는 22,000원 이상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올라갈 때. 그러면 이 기간을 저는 당장의 월요일 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에 매몰돼서 밥캣이 떼어지니까 이거 악재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죽었느냐죠. 그렇지 않았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서 4%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이런 식으로 4%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냐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돼서 보유해야 될 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이 두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어떻게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그냥 빼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끝이에요. 금요일날 시세 나온 걸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이유, 강세 이유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가격 위주로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모두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풀이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